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5월 19일 토요일에 개최가 됩니다. 근 1년 2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이 역사적인 모임에 밴쿠버 그리고 또한 그 인근 지역에 사시는 우리 애국 한인 동포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5월에는 밴쿠버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우리 한인들이 방문객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 애국 동포 여러분들은 꼭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를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맑은 그리고 날씨가 좋은 이때를 택해서 이곳으로 여러분들이 밴쿠버 지역으로 휴가를 오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예정하시고 이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 사랑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이 진실과 정의를 담은 목소리를 여기 캐나다의 주류 언론을 통해서 캐나다에, 이 지역의 한인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인 사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본국의 국민들에게, 정부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우리가 메시지를 같이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이는 시간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되겠습니다. 모이는 장소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의 파킹 랏에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밴쿠버 도심에서 한 45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참조하셔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연설을 들으시고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를 부르시고 나라 사랑의 축제가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존 볼튼 인터뷰, 미북 정상회담 실패 가능성, 강력 시사, 미 폭스 뉴스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볼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미국의 법률가이고 외교관이고 또 25대 UN 대사를 지냈습니다. 현재는 NSC 위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가까이 보좌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이틀 전에 폭스 뉴스와 더불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전문을 제가 번역을 했고 또 여기에 일부를, 하이라이트를 자막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As I said, there's nobody starry-eyed around here, and we've all been called a number of things. Naive is not usually one of them. I think the president sees the potential here for a historic agreement, a breakthrough that nobody could have imagined even a few months ago. That potential is there. But as he says repeatedly, the potential for no deal at all is also there. And we're not going to know until we actually have the meeting and see what Kim Jong-un is prepared to do. It's certainly the case that mere words aren't going to sway anybody. Now, it's certainly the case that you have never had any illusions about the Kim regime. I suspect you expected me to do what I'm about to do. Here are some of your greatest hits. I think the only diplomatic option left is to end the regime in North Korea by effectively having the South take it over. Here's an all-purpose insult that you can use. I'll apply it to the North Koreans. Question: how do you know when the North Korean regime is lying? Answer: when their lips are moving. You know, I've said and written a lot of things over the years. I stand by every one of them. But I was a freelancer back then. I had the luxury of voicing my own opinion. That's not my job now. I'm simply an advisor. The decision maker here is the president. And 이제 전문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조선일보에서 약간 보도를 했고 또 어떤 보수 논평가는 여기에 일부를 가지고 논평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분보다 전체를 다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또 이 미국의 아주 실세들, 한반도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다루는 실세들의 그 생각을 정확히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터뷰 전반을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속히 회담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한 범위에 관해서 여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Precise parameter.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범위. 우리는 정리를 마친 후에 회담을 할 것이다. 대통령은 회담에 관해 많이 생각해 왔다. 전 세계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황에 이를 수 없었다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다. 우리는 회담 장소에 관해서 동의를 해야 한다. 이것은 여전히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회담 장소와 날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이 회담 장소와 날짜를 누가 컨트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담 장소와 날짜를 쉽게 해결하는가, 여기 지금 북한 측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핵무기 프로그램 전체를 폐기하겠다,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분명히 내리면 쉽게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다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 월리스는 이 대담을 인터뷰를 진행한 그 분이었는데, 이 진행자 크리스 월리스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양보를 하기 전에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재료들과 탄도미사일을 폐기하고 북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비핵화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관련된 것들, 탄도미사일 다 폐기하라. 근데 이번에 한반도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 하고 또 남한의 문재인 씨하고 이제 그 타협을 해서 그걸 내놨는데, 그걸 어떻게 김정은이가 이해합니까? 김정은이는 주한미군 철수하고 또 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전략 자산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맞죠. 한국에는,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그 핵무기 폐기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2003년과 2004년의 리비아식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리비아 핵무기 프로그램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비해서 훨씬 작다는 것은 분명한 차이이다. 규모에 다를지라도 원리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맺었던 협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첫 회담에서 북한이 내린 전략적인 결정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있다면 분명하게 시험할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선례를 가지고 있다. 1992년의 남북한 비핵화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했었는데요. 뭐 지금부터 26년 전 일이네요. 그때 지금 판문점 선언 지금 나온 것보다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나은 그런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문점 선언 뭔가 엉성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그때 잘해놓은 1992년 남북한 비핵화 협정, 한반도 비핵화 선언, 그거 여기에 지금 존 볼턴이 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전에 맥메스터는 이 군사 전략가지만 여기에 지금 이 존 볼턴은 지장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 협정들, 네, 뭐 외교관이었고 또 뭐 법률가였고 또 미국의 유엔 대사였고 뭐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래서 아주 이 좋은 재료를 탁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이 협정은 모든 핵 무기와 우라늄과 플루토늄 프로세서를 처리기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남한은 물론 없죠. 북한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네. 이미 그 1992년에 이런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나 우라늄, 플루토늄 이런 뭐 시설들 다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 1992년에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있는 바 중에서 두 가지를 좀 본다면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핵무기 폐기입니다. 훨씬 지금 뭐 이 판문점 선언보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또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 플루토늄, 뭐 우라늄 이런 그 재처리 시설들, 프로세서 이거 다 폐기해 버린다. 네,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1992년에 북한이 동의하고 약속한 바를 실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전술핵무기다 1992년 이후에 다 밖으로 내보냈지만 북한은 오히려 그때부터 더 핵무기 개발을 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속였고 사기를 쳤고 지금 여기서 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그거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미군 철수 또 미군의 핵무기 전략 자산들 한국으로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그 꼼수를 쓰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 한국의 남한의 주사파 정부가 그걸 떠받들어주고 그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죠. 아주 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이외에 우리는 논의해야 할 다른 사안들을 가지고 있다. 탄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미국인 인질들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들 다 다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핵무기 협상에 관해서는 북한이 동의한 잘 말했습니다. 1992년 협정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까 리비아식 모델하고 1992년에 그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판문점 선언보다 더 앞서 있고 더 잘 되어 있는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 뭐 그냥 그 두루뭉실하게 해놨지만 그게 그 안에 앞으로 1992년 협정에 다 자세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크리스 월리스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기 전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말인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야 미국이 경제 제재를 풀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압박으로 우리는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문 대통령 외 독일 총리, 일본 총리, 오스트레일리아 총리 등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펼친 최대의 압박 정책이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최대의 압박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협상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핵 폐기하고 핵무기 폐기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게 맞는 순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관련된 시설의 일부를 북한에 놔두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그런 그 의향이 조금이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것, 즉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제조 시설들을 남겨놓도록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북한인들은 이에 관해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이미 동의했다. 1992년에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인들은 거짓말을 했고 1992년 협정을 파기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을 보여준다면 회담은 신속히 개최될 것이다. 리비아식 해법이 그것을 증거한다. 네. 지금 회담의 날짜와 장소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북한이 미적되고 북한이 속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회담 장소와 날짜를 지금 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라. 그러면 신속히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미국을 이번엔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존 볼튼이 있는 동안에는 결코 이번에 미국을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남한 정부야 뭐, 남한 주사파 정부야 뭐, 이거야 뭐 동색동정이니까. 네. 그렇지만 미국은 이번에 속아서도 안 되지만 속지 않을 겁니다. 이 청와대가 어깃장을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4월 30일, 이건 조선일보에 난 엊그제 난 기사입니다. 4월 30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비핵화 방법으로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리비아 모델을 다시 언급한 것에 대해 이미 지나간 논쟁이라며 거리를 두었다. 네. 그게 왜 이미 지나간 논쟁입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인데요. 어깃장 놓는 거죠. 북한 편드는 겁니다. 그리고 볼튼 미국을 밀어내는 겁니다. 이게 현재 그 불행하게도 이 청와대 주사파 정부의 이 행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볼튼 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묻자 이미 그 논쟁은 지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어깃장을 놨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에 대한 한미 간 협의 여부는 모르겠다고 했다. 왜 모릅니까? 존 볼튼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미 간의 비핵화 방식을 놓고 이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네, 벌써 뭐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 이 관계자는 리비아식도 실행 과정에선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또 편드는 겁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네, 북한 편을 또 드는 겁니다. 북한은 이제 단계적으로 자기들이 이만큼 폐기하면 핵 폐기하면 보상 이만큼 받고 이만큼 또 하고 나면 또 보상을 받고 전에 이렇게 해서 보상은 받을 거 다 받아놓고 계속 핵 개발을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속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비아식으로 한다. 일괄 타결식으로 한다. 그리고 일괄 핵 폐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상해 주겠다.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국가에 해를 끼치는 그런 정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재인 정부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시한은 폐기해야 할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겠죠. 회담이 마치고 난 직후에 나사 돌리개를 스크루 드라이버를 가지고 가서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공개가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과 다른 검증자들에 의해 진행된 리비아식 방법과 같은 완전한 국제적인 검증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정직하게 핵무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내놔야 되고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또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한 국제적인 검증, 여기 완전한 컴플릿을 아주 여기 존 볼튼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북한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여기에 확실하게 설정해 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이 인터뷰가 미북 정상회담, 네, 미북 정상회담의 이 실패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핵 폐기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제 눈속임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간 끌고 그동안에 또 뭔가 또 핵무기 개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기 아주 딱 잘라서 지금 속이지 못하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결렬될 게 뻔할 뻔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반도 비핵화 계획에 따라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미국은 핵 무장한 비행기나 배 등을 한반도에 가져갈 수 없다는 주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결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이전에 있었던 일련의 남북한의 협정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1992년이 나오죠. 네. 1992년에 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어물쩡하고 뭐 한반도 비핵화하고 판문점 선언인가 뭔가 빈깡통 그 선언에다가 그렇게 해놓고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의 핵 전략 자산이 한국에 배치되지 못하게 하고 뭐 미국의 해구산 철폐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꼼수를 가지고 이런 사기를 치려고 김정은이 북한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꿰뚫고 있죠. 네. 그런데 즉 한반도 비핵화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1992년에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네, 그 내용, 네, 그게 한반도 비핵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남북한 간에 맺은 협정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협정에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미국이 뭐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로 가져가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뭐 한반도 비핵화 그건 뭐 남북한 간에 맺은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혜롭게 잘한 것입니다. 지장입니다. 네. 군사 전략가가 아니라 네, 이런 아주 이런 협정 이런 것을 아주 잘 다룰 수 있는 용장이 아니라 지장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잘 뽑았습니다. 잘 선택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월리스가 질문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이 트윗을 했다. 한국 전쟁은 끝났다. 미국은 위대한 미국민과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북한은 아직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순진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역사적인 협정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는 게 아니라 포텐셜 가능성을 보고 있다. 수개월 전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돌파의 가능성, 포텐셜을 보고 있다. 실제가 아닙니다. 가능성을 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이것이 진짜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거듭 언급했습니다. 뭐 시간이 알려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또 뭐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열렸더라도 가서 만약에 이 적절치 않으면 그냥 걸어 나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첫 회담에서 김정은이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말로만 해서는 아무도 설득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어떤 오해도 가지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할지를 당신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네, 유머러스하게 여기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당신을 위한 테스트가 있다. 그리고 이전에 팍스뉴스와 인터뷰했던 두 가지를 여기에 이제 내놓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과거에 존 볼튼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 유일하게 남은 외교 옵션은 남한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접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 정권은 놔둘 여지가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인들을 경멸하려는 목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이런 것이 있다. 북한 정권이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입술을 움직일 때, when they are moving their lips,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네. 이렇게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존 볼턴은 그것을 그들의 이 속성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어느 존 볼턴을 믿어야 됩니까? 현재 지금 NSC 위원 내 앞에 있는 이 존 볼턴을 내가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인터뷰에서 본 과거의 존 볼턴을 내가 믿는 겁니까? 어떤 볼턴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이전에 여러 가지 말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을 쓰기도 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한 모든 발언을 고수한다. stand by. 그것을 그대로 나는 지킨다. 요 과거에 인터뷰에서 과거에 존 볼턴이나 현재 NSC 위원된 존 볼턴이나 다른 존 볼턴이 아니다. 동일하다. 과거에 말한 내용 모두 내가 지금 현재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존 볼턴은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유기고가였으므로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마음껏 나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현재 자유기고가가 아니다. 전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저 advisor, 조언자이고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네. 조언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의 존 볼턴이나 현재 존 볼턴이나 동일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한다. 이걸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할 때 뭘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겠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동일한 견해를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결정자는 대통령이다. 내가 과거에 했던 말과 대통령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좀 겸손하게 표현했는데요.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내 견해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이 존 볼턴이 팍스 뉴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많이 듣고 있다가 이 존 볼턴을 맥메스터를 내보내고 그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팍스 뉴스에서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 데려다 놓고 오발룸에서 함께 귀를 기울이고 이 존 볼턴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존 볼턴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은 겸손한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북한 사람들이 입만 뻥끗하면 입술이 움직일 때 거짓말한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 우리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조언할 텐데 미북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속 인용합니다. 나는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하고 대통령은 결정을 한다. 현재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남한인들에 의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김정은이 모든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과거에 여러 번 써먹던 그런 사기 아닙니까? 이걸 또 이 남한의 주사파 정부가 또 이걸 또 미국 사람들한테 이 거짓말, 이 사기를 이렇게 또 옮겨놔요. 같이 사기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는데 남한 사람들이 미국은 이런 보장을 기꺼이 해줄 것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런 것은 계속 논의해야 할 것들 중 하나지만 북한인들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과거에도 이런 얘기 했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 낙관해야 되지만 기왕 우리가 대화한다고 그랬으니까 낙관하면서 우리 하자. 그렇지만 분명한 증거가 보이기 전까지 미사여구 말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공격하지 않겠다고 보장만 하면 우리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느니 이런 이야기들, 이런 말들, 미사여구들 여기에 대해서는 skeptical, 회의적이어야 된다고 말한 것이다.
네, 지난번에 그 로버트 콜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 제가 인터뷰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그분이 한 얘기가 그거죠. skepticism, caution. 회의적이고 또 의심하고 또 주의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정가의 아주 북한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관점입니다. 이게 지금 존 볼튼이 그것을 또 표현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뭐 평화 뭐 하겠다고 해서 그냥 그 김정은이 비위 맞춰주고 그 편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평화가 오겠습니까? 노예로 가는 길이죠. 거짓 평화, 위장 평화. 그래서 판문점 선언은 위장 평화 쇼라고 사기 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마음이 열려있고 칭찬할 만하다. Open and honorable. 그렇게 말했는데 좀 비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회담이 성공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생각에 골몰해 있다. 이런 말은 대통령이 이전에 했던 말과는 다소 다르지만 뭐 김정은을 칭찬해주는 말, 네, 뭐 김정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담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것이다. 만약 핵무기를 폐기하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회담에 임한다면 북한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매우 진지한 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몰라서 속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 5주 전에 조선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그때 이제 사진을 보는 이 시카고 대학의 석학 미어샤이머 교수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강연장마다 하여튼 꽉꽉 찼다고 그러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0%에서 1% 사이다. 해피엔딩을 기대하지 마라. 미북 정상회담 그거 기대하지 마라. 성공할 거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북의 핵 포기 가능성이 그렇게 낮습니까? 그렇게 진행장을 물어보니까 미어샤이머 교수가 그 가능성은 0.05%에서 0.05%로 0%에서 1% 사이다. 말하기 쉽게 1% 이하라고 하자. 그런데 나중엔 또 말이 이제 바뀝니다. 리비아의 카다피는 바보같이 미국을 너무 믿었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 결과가 무엇이었나? 거기 핵무기 리비아 카다피가 포기했는데 결과가 뭐였나? 카다피가 죽었죠. 미국의 손에 의해서. 이런 사정을 아는데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협상에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포기하지 않는다. 아까 뭐 0.05%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0.0%입니다. Absolutely. 절대 북한은 핵 폐기하지 않는다. 중국도 그렇게 하라고 압박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가 철수한 것은 냉전 해체 분위기에 따른 것인데 잘못된 것이다. 한국 측이 잘못했다. 실수했다. 북한은 오히려 그때 그렇게 해서 더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금 뭐 핵무기 완성, 핵보유국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그때 잘못했다. 한국을 지금 그렇게 그 한국에 대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제임스 스타브리더스 제독은 그 나토의 총사령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는 미북 정상회담이 잘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아주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이 NSC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과 관련해서 미군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군 장성이, 제독이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Sharpen your swords. 네 칼을 갈아라. 네 칼을 날카롭게 해라.
전쟁 준비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사태를 냉철한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뭐 wishful thinking, 좋은 것만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장 평화, 거짓 평화 이런 사기 쇼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대비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위기가 닥칠 때는 그땐 패닉에 빠지고, 지금 이런 것을 이 남한의 주사파 정부가 지금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남한의 주사파 정부, 문재인 정부, 하나님의 저주라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도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시편 59편에 다윗 왕이 노래하는 것인데요, 시를 쓴 것인데요, 그가 피가 낭자한 그런 전투를 얼마나 많이 치루었습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아마 쓴 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3000년 전 살았던 다윗 왕의 그 하나님, 다윗 왕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함께 선포해 주십시오. 기도로, 또 주위에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헌금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써서 저희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페이팔은 해외에서 하실 수 있고 국내에서 밑에 정보를 사용해 주시고, 또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기 후원 동그라미가 밑에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일반 은행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캐나다는 캐나다 은행을 통해서 그렇게 쉽게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클릭을 하시면은 업데이트된 그런 최신 동영상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가 열립니다. 다른 애국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주소를 참조해서 오시기를 바라고요.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전 세계 한인들을 크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